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수도권에서 4명, 5명부터는 집합이 안됩니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식구들이 서울에, 인천에, 경기도에 있는 식구들이 4명 이상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가도 안됩니다. 그리고 5인 가족도 주소지가 다르면 같이 모이면 안되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위급합니다. 수도권 모임 폭풍 세력이 내려서 5명 이상은 못 만난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방역 전쟁 그리고 또 백신 전쟁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총지휘자는 대통령이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특히 백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백신 맞고 있는데 아직 백신 예정이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정부, 무능한 정부,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마침내 백신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참모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본인 책임이라는 것을.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백신 확보 몇 번을 말했어. 문 대통령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 이게 일면 톱입니다. 내가 백신 확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못 구해서 이게 이 난리냐. 자,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비공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동안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냐, 이렇게 참모들을 질책을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어제 주례 회동을 하면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막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민적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총리와 청와대 참모들을 동시에 질책을 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죠.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러 이렇게 언론에 흘린 겁니다. 청와대발 기사입니다. 책임 뒤집어 쏘고, 참모들이 대신 뒤집어 쏘고, 문재인 보호하려고, 신기 보좌하려고, 우리 대통령이 백신 확보 몇 번을 말했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중앙일보 일면톱 보시면 이게 딱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 문 대통령에게 백신 직원 2번이나 했는데 소용없었다. 백신 직원 회의하다가 중간에 잠깐만요 하면서 백신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거 중앙일보 일면톱입니다. 조선일보 일면톱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조선일보 일면톱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2번이나 여기서 백신 해야 된다고 한다. 대답이 없었다. 자, 이야기한 사람은 이종구 서울대의대 교수입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죠.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첫 번째 회의 때는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그냥 내가 잠깐만요 이렇게 외치면서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6월달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막 했는데 백신도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제지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걱정만 했지 백신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몇 번이나 백신을 구하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았느냐. 책임 전가에 급급했습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에서 지휘했던 윤석열 추미애 갈등, 실제로는 이제 윤석열과 문재인 충돌, 이 충돌이 명운이 갈리는 날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받은 윤석열 집행정지 소송 심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계속 수사를 하게 될지 멈추게 될지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날입니다. 이 윤석열 대 문재인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향후 서울시장에 출마하는지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오늘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심리가 열립니다. 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 서울신문입니다. 회복 못할 손해 절차 위법 입장에 달렸다. 계속 나왔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 정직 2개월이 회복 못할 손해를 입게 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월성원전 같은 것 이거 하면은 회복 못할 우리가 그 수사 지휘를 못하면은 회복 못할 손해다. 그리고 이 부분과 또 다른 절차적인 문제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총장 직무 정지 공공복리의 중대한 위협이다. 추미애는 조직 책임자 징계 못한다는 논리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상 추미애가 아니고 문재인 윤석열 대결이 오늘 결과가 나는 것이죠. 자, 동아일보 보시면 법무부는 대통령도 제가 한 상황이야. 윤석열 쪽은 징계위 절차 위법을 저질렀다. 위법한 징계이다. 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도 제가 했다. 이것은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죠. 재판부에 대한 압력. 저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직무 배제했을 때는 행정사고에서 복귀를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제가 한 거야. 감히 판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가? 이 문제. 또 행정부의 재량권 침해인가? 이 부분들이 적정이 될 것이고, 윤석열은 중요 사건 수사 차질을 빚는다. 법무부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몇 달간 직무정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에 의결됐을 때, 그리고 결과는 달랐지만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었죠. 그것과 지금 또 막 빗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 검찰총장이 직무 2개월 정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질을 빚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은 징계 절차 위법성 지금 보완자료 추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은 오늘 결전을 앞두고 한 3가지 정도 비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분명한 증거 자료를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징계위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정족수 4명만 채우고 또 윤석열 징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족수는 채워줬습니다. 4명. 그렇기 때문에 검사 사회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했겠죠. 추미애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신성식 부장이 윤석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그 자체가 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고 윤석열 쪽이 그것을 서면으로 법원에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이 규정에 따르면은 이 징계위원, 이 신성식은 징계위원이죠. 징계위원은 상급자나 징계위원회 상급자나 또는 징계 사유와 관계 있는 사람은 그 상급자를 징계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고 상급자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고 여기는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니까 윤석열이 상급자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의결을 할 수가 없는데 들어가서 정족수를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 사유와 관계 있는 사람은 사건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KBS 채널A 오보 사건 관련 피의자로 이렇게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윤석열의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와 징계 사유와 관련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정족수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 의결은 무효다. 이런 의견서를 새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 법원에서는 법적으로만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정부적 판단이 끼어들면 이것도 무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만 판단을 하면은 징계 사유 자체가 나와 있는 그 징계 규정에 위반되어 있는 건데 공무원 징계령에 위반을 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장의 카드, 윤석열 비장의 카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증입니다. 원전 수사, 이런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긴급하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이 문제를 다시 강력히 강조하면서 새롭게 지금 사실 조국, 최강욱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전부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공소유지도 해야 되겠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 동안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하지 못하니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이것이 다시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취소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명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론전입니다. 재판부도 대통령이 제가 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겠지만
지금 일반 여론을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쪽에 우호적으로 나온다. 이것을 아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이 윤석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윤 총장과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응답은 38.3%인데 윤석열은 같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54.8% 나와서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적극적으로 강조를 할 그런 태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있죠. 아들 문준용 씨 1,400만 원 서울시 지원금 받아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전시회를 버젓이 열고 있는데 아직도 열고 있습니다. 23일까지 열고 있는데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적격자라서 뽑혔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7대1 경쟁률 거기 지원금을 받는데 7대1 경쟁률 과연 본인의 실력으로만 했을까? 문준용이라는 이름 다 아는데 자 본인 실력으로 그렇게 뚫고 나갔을까? 이런 상황에서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는데 염치가 실종됐다.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코로나 지원금 수령에 야당 염치 실종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마치 내가 뽑힐 사람이 뽑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피해 작가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았는데 야당은 어려운 예술인들도 많은데 굳이 그걸 뭐 지원을 해서 챙겨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전시를 하는데 전시를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구제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준용 씨는 제대로 쓸 사람을 잘 골라서 내가 뽑힌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준용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당연하죠. 그건 누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본인의 인건비로 가져가고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그것을 대통령 아들이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다른 사람이 좀 하도록 놔둬야지 왜 본인이 그걸 다 가져가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이 신문에 이렇게까지 크게 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본인이 저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 그 어떤 조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잘 고른 것이다. 내가 그렇게 뽑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가족의 저격수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아들이 어려운 형편의 예술인보다 먼저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가? 혀를 찼습니다. 또 문재인 아들 조국 딸 진보 정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 민낯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데 새로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죠. LH공사 사장. 또 딸이 허위 인턴 경력으로 미국을 유학 갔다. 또 허위 인턴 경력입니다. 조민과 같은 거죠. 또 딸의 허위 인턴 경력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허위 인턴 경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 규명을 해야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턴을 뽑는데 대학생을 뽑는데 고교생이 또 했다. 이 조민 때와 상당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변창흠 쪽은 단기 봉사 활동도 미국에서는 인턴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얼렁뚱땅 갖다 붙였는데 이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경력 이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겠죠. 자, 오늘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변창흠은 내일이죠. 야당은 변창흠 막말 논란 정조준, 여당은 낙마 사유 안돼 방어막 이렇게 쳤는데 변창흠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기 표로 쭉 나왔지만 표로 막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인물이죠. 상기내각 후보자 오늘부터 청문회 하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쟁점, 해로, 발언 논란, 구역 희생자 관련해서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했죠.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해서 그 입주민 단지에 식당을 짓자고 하니 못 사는 사람들을 왜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나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회의에서. 여러 가지 또 지인들 SH 특혜 채용, 허인의 태양광 사업 밀어주기, 이사로 재직하는 학회에 79억 원 일감 몰아주기. 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는데 이 장관은 표결을 안 합니다. 그냥 인사청문회 형식적으로 걸치고 임명을 하면 그만이죠. 문재인 정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하루만 붙으면 된다. 인사청문회 하루만 붙으면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를 이끌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실책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전략상 미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 그냥 날치기 처리하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었죠.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한 설정, 변창흠은 반드시 낙마시킨다. 이것은 많은 여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관철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간 탁포였습니다.